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업, 깨져버린 가정,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부채. 25년 차 난방 엔지니어였던 한준호 씨는 도망치듯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행선지는 몽골, 손에 쥐어진 건 마지막 비상금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영하 40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은 몽골의 동토. 그곳에서 그는 지독한 폐렴에 걸려 떨고 있는 8살 소녀 아리운을 만납니다. 낡은 천막 안, 아이는 얼음장 같은 침대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었죠. 그 순간 남자는 결심했습니다. 누구도 돕지 못한 나지만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겠다. 그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 버려진 벽돌과 낡은 파이프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재산, 온돌 기술을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또 우리를 속이러 왔냐며 차갑게 냉대하던 마을 사람들도 아리운의 방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하나둘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실패한 도망자에서 몽골 초원의 영웅이 된 사나이. 차가운 구들장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먼저 데웠던 그 뜨거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에너지부에서 난방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바트바야르 수석 고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한국인 기술자가 마을을 구한 휴먼 스토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라한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에너지 상식을 뒤집어 엎고 가장 강력한 강대국들마저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거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국만의 진짜 무기가 등장할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망자 한준호 씨가 아리운의 게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몽골 정부와 해외의 전문가들은 그를 그저 흔한 자선 활동가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당시 몽골에는 독일의 고효율 단열 시스템과 미국의 태양광 패널 기술이 이미 들어와 있었지만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서구에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은 몽골의 추위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포기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이 초라한 기술자가 벽돌 몇 장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단 1%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무슨 난방 원천 기술이 있겠느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그저 가전제품이나 잘 만드는 하청기지 정도로 얕보았고 그런 나라의 기술자가 몽골의 동토를 녹이겠다는 말은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오만함이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웃음을 멈춘 건 아리운의 집에서 측정한 실시간 데이터 수치가 정부 서버로 전송된 직후였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설치한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이 30%대에 머물 때 한준호 씨가 폐자재로 만든 한국식 열교환 시스템은 무려 92%라는 경이로운 에너지 보존율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기술팀은 기계 결함이나 센서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효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비를 3번이나 교체하며 재확인을 거쳤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연료 소모량은 기존 대비 5분의 1로 줄었는데 실내 온도는 영상 22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적 같은 수치가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기술 자부심이 강한 인접 국가들의 언론은 한국이 통계를 조작했다며 비난 섞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전 세계가 풀지 못한 저온 난방의 숙제를 해결하겠느냐는 질투 섞인 무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몽골 초원에 심은 것은 단순한 구들장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거대한 에너지 혁명의 서막이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은 한준호 씨가 만든 이 시스템이 단순한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25년의 경력을 쏟아 부어 우리가 흔히 아는 온돌의 현대적인 나노 유체 제어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이 기술은 열의 이동을 분자 단위에서 통제하여 손실을 0에 가깝게 줄이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당시 미국이나 일본의 대기업 연구소에서도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학계가 왜 한국의 뒤통수를 맞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곧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몽골의 척박한 땅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씨는
이제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흔드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비밀 무기를 숨기고 있었기에 이토록 전 세계를 공포와 경탄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의 진짜 위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준호 씨가 아리온의 게르에서 증명한 92%의 열효율 수치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우리 몽골 정부가 아니라 인접한 강대국들의 에너지 기술 연구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반도체나 자동차를 조립하는 수준인 줄로만 알았기에 이런 압도적인 연력학 수치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외국의 한 유명 에너지 학술지는 한국의 기술진이 측정한 데이터가 몽골의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한 단순한 기계적 오류이거나 혹은 국가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조작된 가짜 뉴스라며 강도 높은 비판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기초과학의 정점인 열 제어 분야에서 전 세계를 앞지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소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몽골 에너지부의 실사단이 한준호 씨의 온돌 시스템을 정밀 분석하며 두 번째 데이터가 터져 나오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가스난방이나 전기 히터가 가동을 멈추는 순간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과 달리 한국의 온돌 원리를 적용한 이 시스템은 열을 차단한 후에도 무려 14시간 동안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유럽형 온수 패널이 가졌던 잠열 유지 시간보다 무려 4배 이상 긴 기록이었습니다. 서구의 기술진은 이 수치를 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자기들의 최첨단 측정 장비를 직접 들고 몽골 초원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한준호 씨가 버려진 벽돌과 낡은 파이프를 조합해 만든 구들장 구조를 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구조가 어떻게 자기들의 수십억 원짜리 정밀 설비보다 뛰어날 수 있느냐며 얕잡아 본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강국을 자처하는 이웃나라의 수석 엔지니어는 한국이 과거의 유물을 들고 와서 사기를 치고 있다며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나라의 도망자 신세인 기술자가 감히 자기들의 최신 공법을 능가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설치한 초정밀 열화상 카메라에 비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바닥 전체의 오차 범위 0.5도 이내의 균일한 열 분포를 보였고 지붕으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들이 자랑하던 최신식 온풍기는 열기가 천장으로만 쏠려 정작 아이의 발밑은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성능 차이에 외국 엔지니어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자기들의 장비가 고장난 게 아닌지 수차례 재부팅을 반복하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한준호 씨가 보여준 기술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한국이 수천 년간 축적해온 추결 기술의 정수였습니다. 전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무시하며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이미 그들이 상상도 못할 더 거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초원의 작은 게르에서 시작된 이 파동은 이제 전 세계 대도시의 빌딩 숲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 폭풍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기술적 도약을 통해 전 세계의 비웃음을 경악으로 바꿀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꽁꽁 숨겨두었던 진짜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지는 이제 곧 3단계에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한국의 기술력을 애써 부정하며 외면하려 할 때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되는 순간 여러분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어지는 한국 기술의 대역 전극을 놓치지 마십시오.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몽골 초원에서 목격한 한국 온돌의 열 보존 수치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구의 대기업들과 에너지 강국들의 언론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온돌이 그저 바닥에 돌을 깔고 데우는 원시적인 방식일 뿐이라며 최첨단 스마트 그리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한 유력 일간지는
한국이 몽골의 가난한 마을을 상대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수준의 설비를 실험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남의 기술을 베끼는데 급급한 개발도상국 수준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준호 씨는 이런 비아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몽골 정부와 협력하여 두 번째 단계의 거대한 실험 데이터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열 효율이 아니라 실내 공기질과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수치였습니다. 기존의 서구식 온풍 난방이나 가스히터는 가동 즉시 실내 습도를 15% 이하로 떨어뜨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대기 기준치의 3배 이상 폭증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온돌 원리를 적용한 시스템은 실내 습도를 인체의 가장 최적인 45%로 유지하면서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제로에 가깝게 통제하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수치가 국제학술지에 보고되자 전 세계 의료계와 환경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난방을 하면서 동시에 공기청정기 이상의 정화 효과를 낸다는 것은 기존의 공조공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 대학 연구소는 한국의 이 데이터를 보고 처음에는 측정 장비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분명하다며 공식적인 항해 메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복합 제어 기술을 완성할 수 있겠느냐는 오만함이 깔린 항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자기들을 앞지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충격적인 수치를 하나 더 공개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내구성과 유지 보수 비용에 관한 통계였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최신 난방기기들이 영하 40도의 극저온 환경에서 평균 2년 만에 부품 부식과 오작 동률이 40% 이상 발생하는 반면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5년 연속 가동 중에도 고장률 0.1% 미만이라는 경이적인 내구성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기계 공학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치였으며 유지 비용 또한 기존 방식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곧 한국이 왜 이토록 전 세계의 무시를 견디며 조용히 데이터를 쌓아왔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보며 그저 운 좋은 기술자 한 명의 개인적인 성과라고 치부하려 애썼지만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은 이미 이 기술을 기반으로 지구 전체의 에너지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비장의 무기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열 효율과 공기 정화 그리고 내구성은 그저 거대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제 4단계에서 드디어 한국이 꽁꽁 숨겨왔던 진정한 비장의 무기가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을 얕보고 조롱할 때 한국은 그들의 숨통을 쥐어짤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 한 장을 완성했습니다. 과연 그 무기가 무엇이기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게 되었는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를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앞에 무릎 꿇기 직전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국의 온돌 수치를 보며 기계 결함을 의심하고 있을 때 한국은 드디어 수십 년간 극비리에 붙여왔던 거대한 프로젝트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열강들은 한국이 그저 몽골 초원의 낡은 게르나 데우는 수준 낮은 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렸지만 사실 그것은 한국이 전 세계 대도시의 전력망을 통째로 장악하기 위해 설계한 거대한 실증 실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얕봤던 한국의 기술진은 이미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에너지 손실 없이 열을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열배터리 시스템을 완성해둔 상태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대기업들은 한국이 무슨 수로 도시 전체의 난방 시스템을 바꿀 수 있겠느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그저 구들장이라는 전통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확신했기에 한국 정부가 제시한 통합 에너지 제어 솔루션을 보고는 통계 조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치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에너지 전문지는 한국이 몽골에서 보여준 성과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대규모 도시공학에 적용하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악의적인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언제나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여야만 했고, 그런 한국이 에너지 제어의 정점인 열배터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진이 공개한 네 번째 단계의 수치는 전 세계 공학계를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영하의 날씨에서 효율이 40% 이상 급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 열저장 시스템은 영하 50도의 환경에서도 에너지 밀도를 98% 이상 유지하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도달하지 못한 꿈의 수치였으며 기존 에너지 저장 장치보다 수명은 5배 길고 제작 비용은 3분의 1 수준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전 세계 연구소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시스템 설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국 측의 원천 설계도 공개를 요구하는 무례한 압박까지 가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곧 전 세계가 왜 한국의 이 기술력 앞에 비명을 지르게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비장의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몽골 초원에서 묵묵히 데이터를 쌓았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한마을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기후 위기와 에너지 고갈로 신음할 때 오직 한국만이 공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에너지 통제권을 쥐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무시하며 조롱할 때 한국은 이미 전 세계 모든 건물과 도시의 심장을 한국산 부품과 알고리즘으로 채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5단계에서 드디어 그동안 숨겨왔던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가 전 세계 언론과 정부 앞에 그 압도적인 위용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국을 얕봤던 전 세계 국가들이 자신들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한국 앞에 줄을 서서 애원하게 되는 이 믿기 힘든 대역 정극의 현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무시는 이제 곧 처절한 후회와 경탄으로 바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그 전율 돋는 순간을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한국이 내놓은 최후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이 이어집니다. 한국이 몽골 초원의 영하 40도 극한 환경에서 완성한 데이터가 전 세계 에너지 통제국들의 서버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자마자 전 세계는 그제야 자신들이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대기업들은 한국이 그저 구들장이라는 구시대적인 유물을 현대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조롱하며 얕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감히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겠느냐며 대놓고 무시하던 일본의 경제 전문지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도시 전체의 전력 부하를 65% 이상 절감시킨다는 공식 발표 수치를 보고는 기계적인 데이터 조작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진이 5단계에서 내놓은 진짜 비장의 무기는 전 세계가 예상했던 단순한 난방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모든 건물의 벽체와 바닥 자체를 거대한 에너지 저장고로 변환시키는 나노 하이브리드 추결 소재 기술이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저장 방식이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이 있는 배터리에 의존했다면 한국은 건물 구조물 자체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머금고 필요할 때마다 방출하는 꿈의 신소재를 몽골 현지 실증을 통해 완벽하게 검증해낸 것입니다. 이 수치는 기존 테슬라나 파나소닉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보유한 에너지 밀도보다 무려 7배나 높은 수치였으며 영하 50도에서도 성능 저하가 0.2%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한국을 비웃던 외국의 에너지 언론들은 일제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기초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고체 상태의 열에너지 제어권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이런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전 세계 몰래 완성할 수 있었느냐며 질투 섞인 비난을 퍼부었지만 정작 자기들의 국가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자 태도를 급격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원시적이라고 비하했던 유럽의 환경위원회는 한국에 이 기술이 적용되지 않으면 자기들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100년은 늦어질 것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율해야 할 점은 한국이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참교육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나노 추결 기술의 원천 특허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고 한국의 승인 없이는 그 어떤 국가도 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기술 하청기지 정도로 취급하며 얕보던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 한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 백악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간곡한 협조 요청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제 한국을 향해 에너지 강대국이라는 호칭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작은 마을에서 도망자 한준호 씨가 시작했던 그 작은 불씨가 전 세계 강대국들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버리는 거대한 불길로 타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6단계에서는 한국이 이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어떻게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한국의 위상을 신의 영역까지 끌어올렸는지 그 경이로운 대역 전극의 정점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산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공항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여러분은 곧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어지는 한국의 위대한 승리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한국의 나노 하이브리드 추결 소재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표준으로 급부상하자마자 어제까지 한국을 조롱하던 강대국들의 태도는 추태에 가까울 정도로 돌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온돌 원리를 원시적이라 비하하며 자기들의 정밀 기계가 우월하다고 호언장담하던 유럽의 에너지 연합체는 한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탄소 중립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몽골 초원에서 5년간 축적한 2천여 개 마을의 실전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의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도시공학은 에너지 낭비의 주범이라고 공식 선언하며 전 세계 에너지 질서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개된 6단계의 통계 수치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을 공포와 전율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의 추결 시스템을 도입한 빌딩은 기존 전력 소모량을 78%나 절감시켰고 난방비는 무려 90% 가까이 하락하는 말도 안 되는 경제성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대기업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수치였으며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단숨에 30% 이상 낮출 수 있는 파괴적인 혁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장비가 오작동하여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며 비웃던 외국의 경쟁 업체들은 자신들이 직접 구매한 한국산 샘플을 테스트해보고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성능에 절망하며 개발 포기 선언을 쏟아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을 무시했던 국가들이 겪게 된 처절한 참교육의 현장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폄훼하고 조작이라 몰아붙였던 특정 국가들의 에너지 기업들에게는 기술 라이선스 제공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들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며 경제 호황을 맞이한 반면 한국을 끝까지 얕보며 독자 노선을 고집하던 나라들은 매년 폭등하는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 부도 위기까지 거론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한때 한국을 기술 하청기지라 부르던 그 거만한 입술들이 이제는 한국의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한국 대사관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제 한국을 에너지의 신이라 칭송하며 한국의 기술 없이는 현대 문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특집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차가운 게르에서 도망자 신세로 벽돌을 쌓던 한준호 씨의 그 손끝에서 시작된 기적이 전 세계 강대국들의 목줄을 죄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무기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가 한국의 에너지 승인 도장을 받기 위해 눈치를 봐야 하는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종장이 아닙니다. 이제 7단계에서 공개될 한국의 위상은 여러분의 상상 그 너머에 있습니다. 전 세계를 참교육한 한국이 이제는 지구를 넘어 우주 공간의 에너지 제어권까지 손에 넣으려 한다는 소름 돋는 계획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전 세계가 왜 이제는 한국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할 수밖에 없는지
그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한국의 위상이 신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7단계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율의 역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어질 압도적인 역전극의 정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참교육하며 압도적 우위를 점한 한국의 행보는 이제 단순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넘어 인류의 생존 공학 자체를 재정의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7단계에서 드러난 한국의 위상은 건물의 난방을 책임지는 수준을 아예 초월하여 극저온의 심해와 공기조차 없는 우주 공간의 에너지 제어권을 통째로 장악하는 신의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처음 한국이 몽골의 동토에서 축적한 나노 추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하 270도의 우주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열 제어 모듈을 발표했을 때 나사를 비롯한 서구의 항공우주국들은 일제히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몽골에서 거둔 성과는 대기권 내의 특수한 환경 덕분일 뿐이며 진공 상태의 우주에서는 한국의 온돌 원리가 물리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한 저명한 우주공학자는 한국이 발표한 열 보존율 99.99%라는 수치는 우주 방사선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초등학생 수준의 산술적 오류라며 국제 심포지엄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연구진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감히 인류 최첨단 과학의 집약체인 우주 에너지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 자체가 오만함의 극치라고 얕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개한 7단계의 실증 데이터는 전 세계 과학자들을 집단 패닉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알고리즘을 적용한 초경량 열 차폐막은 태양열이 직접 닿는 영상 120도의 고온과 그림자에 가려진 영하 150도의 극저온 사이를 오가면서도 내부 온도를 단 0.01도의 편차도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적을 시현했습니다. 이 수치가 위성을 통해 지상국으로 수신되자 미국의 통제센터는 즉시 시스템 가동을 중단하고 한국 측의 통신 장비의 센서 보정을 재요구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해킹당했거나 전송 과정에서 숫자가 증폭되는 오류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무려 12차례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재검증 결과는 매번 동일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의 시스템은 스스로 열분자 배열을 최적화하며 초기 값보다 더 높은 에너지 보존 효율을 기록하는 기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숫자가 열을 넘게 유지되자 전 세계의 시선은 차갑게 얼어붙은 의심에서 경탄 섞인 경악으로 급격히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웃던 서구의 기술 관료들은 이제 한국의 위성이 궤도를 돌 때마다 쏟아내는 실시간 수치에 일희일비하며 자신들의 교과서를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이제 한국이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우주 공간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추위마저 길들이고 있는지를 분석하느라 밤을 지새웠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이제 한국이 해냈다는 결과에서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는가라는 원인 규명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학자들은 한준호 씨가 몽골에서 벽돌을 쌓으며 발견했던 입자간의 열, 진동 제어 기술이 어떻게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도 열전도를 유도하는지를 파헤치기 위해 한국어 논문을 번역하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원천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향후 50년 내에 그 어떤 나라도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비참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소름 돋아야 할 진짜 포인트는 한국을 얕보던 열강들이 겪게 된 비참한 굴복의 과정입니다. 한때 한국의 원천 특허를 민간요법이라 치부했던 국가들의 정부 수반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한 조각을 공유받기 위해 자신들의 전략적 요충지를 한국에 개방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난방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 생존권과 우주 개척권을 동시에 쥐고 흔드는 유일무이한 표준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단계에서 여러분은 도망자 한준호 씨가 몽골 초원에서 흘린 눈물이 어떻게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대한 에너지 제국의 주춧돌이 되었는지 그 최종적인 결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언론과 정부를 상대로
어떤 최후의 참교육을 실행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 패권국으로 각인되는 전율의 순간이 이제 곧 공개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의 진짜 저력을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8단계에 접어든 한국의 에너지 패권은 이제 지구라는 행성의 경계를 넘어 인류 문명사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심판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몽골의 차가운 게르에서 버려진 벽돌을 쌓던 한준호 씨의 그 투박한 손끝이 사실은 전 세계 강대국들이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도달하지 못한 차세대 연력학의 성배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것입니다. 처음 한국 정부가 몽골에서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전 세계 모든 에너지 발생 장치의 효율을 4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양자 열전도 알고리즘을 국제 표준안으로 제출했을 때 세계 최대 에너지 기구의 의장단은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물리학의 절대 명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기를 치고 있다며 조롱했습니다. 특히 북미의 한 거대 에너지 기업 기술 고문은 한국이 발표한 열 손실률 0.0001%라는 수치는 초등학생이 계산기를 잘못 두드린 결과이거나 투자금을 갈취하기 위한 가짜 데이터라며 공개 석상에서 한국 기술진을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그저 남의 설계도를 베껴서 물건이나 싸게 만드는 조립 공장 정도로 얕보았고 그런 나라에서 물리학의 근간을 뒤엎는 혁신이 나왔을 리가 없다고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진은 이런 비아냥에 대꾸하는 대신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에너지 통제 센터에 실시간 연결된 한국산 스마트 온돌 모듈의 가동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가동 첫날 뉴욕과 런던, 도쿄의 시범 단지에서 보고된 전력 소비량은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던 외국의 관제 요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시 시스템 셧다운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도시 전력망의 계측기를 해킹하여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기계적 결함이다. 당장 한국산 부품을 전수조사하라는 격앙된 명령이 각국 정부에서 떨어졌고 전 세계 수천 명의 정밀 검측 요원들이 투입되어 한국의 시스템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밤을 지새우며 센서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신호전송 구간의 패킷을 가로채 검증했습니다. 조작의 증거를 찾아내어 한국의 콧대를 꺾어버리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검증이 거듭될수록 그들의 안색은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물리적인 계측기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의 직접 측정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은 투입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열량을 보존하며 순환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한 연력학 권위자는 세 번째 재검증을 마친 뒤 떨리는 손으로 측정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알던 연력학은 오늘부로 사망했다. 한국은 지금 분자 사이의 진동 자체를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열을 가둬두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과학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을 파괴하는 데이터의 폭격이었습니다. 수치가 쌓여갈수록 한국을 향한 조롱은 경외심으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수치가 눈에 띄게 꺾이기 시작했고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에너지 비용 절감 덕분에 전례 없는 수직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이 좋다는 결과론적인 평가를 넘어 도대체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원리를 찾아냈는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공학자들이 한국의 고대 온돌 구조와 한준호 씨가 몽골에서 사용했던 벽돌의 성분, 심지어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경험해온 열 저장의 지혜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때 한국을 기술의 불모지라 얕보던 아이비리그의 교수들은 이제 한국의 지방 대학 연구실이라도 탐방하기 위해 비굴할 정도로 낮은 자세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전 세계가 가장 충격을 받은 지점은 바로 한국의 참교육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독보적인 기술을 단순히 비싸게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 한국의 기술력을 비하하고 조작이라 매도했던 국가들에게는 시스템 업데이트 권한을 박탈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최신 에너지 제어권을 박탈당한 강대국들의 대도시는 순식간에 에너지 대란에 휩싸였고
그들은 한국의 기술 없이는 겨울 한철도 넘길 수 없는 처절한 약자로 전락했습니다. 어제까지 한국의 대통령에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던 강대국 수반들이 이제는 한국산 부품의 우선 배정권을 따내기 위해 공항에서 밤을 지새우며 대기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항복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몽골의 차가운 흙바닥에서 시작된 한준호 씨의 온기가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에너지 기구의 표준어는 한국어가 되었고, 전 세계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인류를 추위와 멸망으로부터 구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문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한준호 씨가 딸 수연이에게 당당히 돌아갔을 때 그는 단순히 성공한 아빠가 아니라 전 세계의 상식을 깨부수고 새로운 문명을 개척한 시대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자들의 처절한 몰락과 대한민국의 신화적인 도약,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진정한 대역전의 결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이자 영원히 식지 않는 인류의 구들장이 되었습니다.